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대답이 왜 없는 거야. 두고두고 기다려보면 그 마음을 알게 되겠지. 사랑은 사랑이 갑인 거야. 인생도 갑이지. 감이지.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안다 그러죠. 별거 아니라 여겼던 내 몸의 변화들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화면을 함께 볼까요? 성인 실명 원인 1위, 족부절단 원인 2위. 실명과 절단의 주 원인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그쵸, 뇌졸중, 화재가. 화재, 네, 맞아. 심장병. 심장. 네. 정답은 뭔가요, 이서연 선생님? 네, 바로 당뇨 합병증입니다. 참. 야, 저는 아니, 직접적인 사고가 원인일 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 의외입니다. 그러니까요. 성인 실명 원인 1위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언제부턴가 이 당뇨는요,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당뇨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 당뇨로 인한 대표적인 합병증이 바로 당뇨 망막병증인데요. 지속적인 고혈당으로 인해 망막의 혈관과 조직을 손상시키고요. 심할 경우에는 황반이 파괴되어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거죠. 교통사고에 이어서 국내 족부절단의 원인 2위가 바로 당뇨병성 족부질환, 일명 당뇨발이라고 합니다. 당뇨발은요, 당뇨 환자의 15%에서 25%가 한 번은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고혈당으로 인해서 발에 상처가 났을 때 잘 낫지 않아서 궤양 또는 감염으로 악화되고 결국 조직이 괴사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당뇨로 인해서 하지 절단술이 시행된 건수는 무려 9,155건에 달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30초에 한 명이 당뇨발로 인한 하지 절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도 12월 17일쯤인가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아예 하늘나라 갈 뻔했죠.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적에 가족들 다 불러라 못 넘기니까 이게 가족들까지 다 불러 모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던 거네요. 갑자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8년생 김현정입니다. 지금 한참 걸으신 것 같은데 저기는 어딜까요? 많이 변했네. 추모공원이네요. 몇 달 전에는 남동생이 하나 하늘나라로 갔어요. 당뇨로. 에? 아, 추모공원에 남동생을 만나러 가셨구나. 그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실명을 하고 다리 썩어가지고 당뇨로 갔어요. 젊은 사람이 그냥 당뇨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좀 그렇게 갔다는 게 좀 충격이었죠. 합병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우리 엄마 다리 썼지. 자주 보다가 미안해 엄마. 이렇게 엄마도 당뇨였는데 당뇨로 제가 막 아프고 보니까 엄마 생각이 희블나게 나요.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 또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다음에 1년 6개월인가 2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여동생이 또 당뇨로 갔어요. 어머니와 여동생도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줄줄이 그냥 뭐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니까 뭐 제가 제정신이겠어요. 정말 제정신도 아니고 건강 챙기자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뭐 이렇게 할 여력이 없었어요. 아유, 소중한 가족들이 갑자기 떠나고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리고 어지럽고 답답하고 숨이 차고 막 이랬는데도 이거를 화병이 생긴 줄만 알고 그냥 방심을 했는데 2017년도 말에 제가 그냥 급성심근염석으로 쓰러졌어요. 아유, 그때 우리 큰딸이 청첩병 돌리려고 하는 찰나에 내가 쓰러졌거든요. 쓰러지고 나서 이제 그 당뇨까지 이제 나온 거죠. 아유, 하필 따님 결혼식을 앞두고 아유,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응급실 갔을 적에 가족들 다 부르라고 못 넘기니까 그랬는데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운으로. 아, 다행이네요. 그래 아유. 다행히 기쁜 날 따님 곁에 함께 현재 우리 하셨네요. 언니 오빠는 진행 중이에요. 당뇨가. 당뇨는 가족력 때문에 더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멘탈을 아무리 잡고 하려고 해도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리 안녕. 응, 잘 있었어? 오늘 좀 어때 건강은? 엄마 당뇨 수치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걱정되는데 이제 관리 잘해야 되겠어. 그럼 외할머니도 이모들도 다 그렇게 아팠는데 엄마까지 아프면 안 되잖아. 그러게 건강 관리 잘해야지 엄마. 잘할게. 나도 더 건강 관리 잘해서 엄마 걱정 안 시킬게 엄마. 그래. 응. 고마워. 오늘도 엄마 심장 잘 지켜. 알았지? 그래 할게. 빨리 끝내. 엄마 눈물 날라 그래. 고생했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하죠. 가족력 때문에. 이제 딸 있고 아들 있고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해라. 엄마 닮지 말라고. 누차고 뭐 잔소리 삼아 하죠. 내가 제일 걱정됐죠. 자식들한테는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겠죠. 저 죄송한데요. 제가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뭐 좀 보려면 두 글자로 보이고 막 겹쳐 보이고 막 이래서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이제 누가 오면은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볼 때도 있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걷는 것도 힘드시구나. 밖에 나가면 다리도 아프고 발은 주물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쑤셔요. 아휴, 그리고 합병증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요. 기억을 해내는 게 힘들어졌어요. 깜빡깜빡 해가지고 전기도 내가 확인 안 하고 가스도 확인 안 하고 냄비를 다 때워 먹고 불 날 뻔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적어놔야 되겠더라고요. 까먹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검사 결과 보니까 그 당화혈색소가 지금 8.0이 나오셨어요. 보시면. 근데 보시면 또 여기 간 수치가 네. 44에 42가 나오셨어요. 네. 예, 이게 원래 이제 35 이하가 정상인 건데 다른 원인보다는 당뇨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지방간이 생길 수가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네. 아유. 자꾸 합병증이 생기시니까 그런 걸 이제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6개월마다 가요.
그래서 약이 6개월치 주면 이만큼 있어요. 당뇨약, 심장, 고지혈증, 피 잘 통하게 하는 약 한 뭐 5가지 정도? 아주 힘겹게 그냥 치열하게 이제 걸어왔는데 남는 건 병밖에 없더라고요. 이 당뇨라는 병이 원망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클 것 같은데 오늘 나와주셨을까요? 이게 참. 그쪽에 네. 계시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28 청춘에서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온 가족이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가까이서 그 모습 지켜보시면서 또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었어요. 예. 얼마나 좋을까 같이 계시면 떡분이 생각난다. 얼마나 좋을까 건강하시면 놀이터에서 내가 온다. 제가 이제 남편도 이제 2009년도에 그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갔잖아요. 네, 심장마비로 가는데 그 전에 뭐 동생도 갔지, 또 엄마도 갔지, 또 이제 집안 누구 하나도 그렇게 갔지. 그러니까 겨를이 없었어요. 정신이 눈물 마를 새도 없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제가 이제 당뇨, 고지혈증, 뭐 무슨 심장 질환 약을 이제 많이 받아서 먹고 있는데 합병증 때문에 내가 이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매일이 불안해요. 매일이. 저는 뭐 당뇨가 가족력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정도로 강력할 줄은 몰랐습니다. 통계적으로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당뇨일 경우 자녀의 당뇨 발병률이 약 15%, 양쪽 부모가 모두 당뇨일 경우는 약 30%의 확률로 자녀에게 당뇨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당뇨가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잖아요. 가족끼리 또 같은 음식을 먹고 또 생활 패턴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질병도 약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네.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가족 중에 아무도 당뇨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몇 년 전에 갑자기 당뇨가 생겼는데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한국인하고 서양인 중에 누가 더 당뇨에 취약할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답을 아시는 분? 네. 서양인이요. 서양인이요. 당뇨는 비만인 사람이 잘 걸린다고 들었는데 서양인 비만율이 더 높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서양인이요. 햄버거하고 피자하고 그런 음식을 더 많이 먹으니까 당뇨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요. 한국인입니다. 어머. 왜요? 그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체격도 작고 식사량도 적고 그런데 왜 당뇨가 더 잘 생길까 의아하시죠? 네, 한국인은요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크기 자체가 작습니다. 비슷한 체격과 연령대의 건강한 한국인과 서양인 두 집단을 대상으로 췌장의 크기를 비교를 해봤어요. 한국인이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크기가 12.3% 작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심지어는 크기가 작은 것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 기능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당뇨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 좀 덧붙이자면요. 이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 혈당을 조절하는 일명 췌장섬에는요. 인슐린을 분비해서 이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베타세포가 존재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인에게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가 베타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인슐린 생산을 감소시키고 당뇨 발병 위험을 약 1.75배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아니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시시각각 변하는 혈당을 관리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슐린은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서요. 이 에너지 대사를 돕고 또 남은 당이 혈관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슐린이 자주 작동을 하거나 또 너무 많이 분비되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 혈당 관리 시스템이 고장이 나는 거죠. 우리 몸은 인슐린의 자극에 점점 둔감해지게 되고요. 이전과 같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당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고장난 시스템을 고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물론 꾸준한 식단 조절과 운동 등 생활 습관 개선으로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 몸 곳곳에서 시한폭탄처럼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체내 염증과 산화작용을 촉진해서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기가 쉬운데요. 이로 인해서 혈류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서 고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은 요즘 같은 환절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목욕탕, 화장실 등 급격한 기온 변화나 혈압 변화가 있는 장소에서 고혈압성 뇌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오랜 기간 동안 고혈압을 앓다 보면 기침만 해도 뇌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와, 기침 때문에 뇌출혈이 일어난다고요? 네, 혈관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기침으로 인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에. 뇌혈관이 파열될 수가 있는 건데요. 세상에. 문제는 당뇨가 있는 경우 고혈압 발병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새벽 5시? 일찍도 일어나신다. 거의 모두가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죠. 그렇죠. 벌써 일어나셨다니.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서미순입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와, 완전 네. 생채소 색깔별로 건강 아주 식단이네요. 다양하게. 네. 왠지 지금 저 아니라. 피부가 깨질 것 같은데요? 아유, 빨리 일어나. 아이고. 왜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아, 빨리 어머나. 일어나. 빨리. 어머나. 빨리 나와. 남편분이 눈도 제대로 못 뜨시고 그냥 끌려 나오셨네. 아니, 먹어. 여기 아빠 왜 안 먹어? 저랑 같은 손시시네. 아유, 안쓰럽. 지가 뭐 소스 없어? 뭐라고? 무서워. 아내분 한 분이 꼼짝을 못 하세요. 아무래도 뭐 야채만 먹으면 맛이 없죠. 처음에는 뭐 거두다 보지도 않았어요. 거두다 보지도 않았는데. 그럼 얼굴이 써있어. 그런데 뭐 안 먹으면 또 뭐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먹는데 또 먹다 보니까 그냥 먹을만 해요. 표정은 전혀 아니신데. 아니야, 자기 왜 하품하고 있어? 지금 우리 나가자, 밖으로. 근데 아침부터 웬일이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우리는 해 뜨면 나가야 돼. 알았어. 좀 기다려. 빨리 옷 입고 와, 빨리. 가자. 아이고, 참 너무 아직도 힘들어해. 어깨가 안 펴졌어요. 이렇게 파란색 입은 게 더 젊어 보이는데. 갑시다. 아이고, 가. 와, 탁구장이네요. 탁구장이네요. 오. 야, 이 남편분이 평소에도 자주 끌려 나오시나 봐요. 야, 여서. 실력이 엄청 좋아졌네. 두 분 솜씨가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 자세만 봐도 하루 이틀 배우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대결 한번 할래? 그래, 한번 해봐. 만약에 지면은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다 버리고. 응? 내가 질 것 같아? 내가 자기가 질 것 같아. 해봐. 자, 간다. 오, 눈빛이 바뀌셨어요, 지금. 이거는 자존심 싸움이죠. 아유, 스매싱이 아주 스매싱이 가볍네요. 와. 아이고, 설거지 하겠구만.
오. 야, 청소 추가요. 아유, 어이구. 아내분께서 계속 밀어붙이시고 계신데요. 아, 남편분 힘내십시오. 실대요. 하나만 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청소 다 하는 거야. 이번에는 아주 그냥 짤짤이 시켜 먹어야지. 안 되겠다. 야, 안 돼, 안 돼. 아이처럼 엄청 좋아하시네요. 아니, 남편도 잘하시는데 아내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 당뇨 때문에 내가 처음에 권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와이프가 더 탁구 쪽으로 가자고 더 재촉을 해서 많이 이제 같이 댕기는 편이에요. 우리 집 내력이 아버지가 당뇨로 인해서 신장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9남매 중에 막내인데 언니 오빠들도 다 당뇨가 있고 언니들하고 이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언니 나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어머 얘 좀 봐 340 뭐 400 얼마 나오네 막 그래. 그래서 너 당뇨 있어? 그래서 당뇨 있나 보다 그러고 말았어요. 왜냐면 내 몸은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당뇨가 있어 그러는지 피곤하고 짜증나고 막 손발도 저리고 그리고 막 나태해지고 일어나기 싫고 그리고 삶의 의욕이라는 게 없이 그냥 우울증 뭐 그런 거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합병증이 더 오기가 쉽대요. 그래서 40대 정도였는데 벌써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진짜 화들짝 놀랐어요. 우리 큰애가 와서 엄마가 식단 조절을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자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가 또 좀 더 열심히 혈당을 좀 낮춰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옆에서 뭐 보는데 뭐 상당히 힘들었는데 거기까지 일일이 신경을 못 써준 게 좀 미안하죠. 당뇨 개선을 하려고 제 나름대로 식단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근력 키우면서 누가 이게 떡 같은 거 막 사오고 뭐 그러면은 아유 이것도 못 먹고 진짜 꼬집기라 돼야지 아주 속이 꼬집을 때는 아유. 그리고 그거를 안 먹어야지만이 당뇨가 개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생식도 조금씩 해요 날 따라. 그래서 내가 나 따라서 하면 자기 몸 많이 좋아져. 고혈압도 요새는 뭐 혈압을 계속 재고 있는데 거의 정상치에 가까워져가지고요. 몸이 좀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고맙죠. 아유, 본인 건강도 이겨내시고 남편분 건강까지 지키고 계신 거네요. 아, 벌칙. 와. 이제 우리 밥 먹자. 그래, 이제 밥 먹자. 내가 맛있게 해줄게. 당뇨 있는 분들은 식단을 엄청 신경 쓰시잖아요. 아이, 그럼요. 네. 아유, 또 설마 생채소 아니겠죠? 아유, 아니다. 연어다. 연어네요, 이거. 와, 근데 맛있겠는데요? 맛이 어때? 담백한 게 맛이 좋네. 그러니까 사랑받으려면 나한테 잘해. 네. 잠깐만 있어봐. 자, 여기서 한번 해봐. 이제 혈당 또 체크를 관리를 하셨으니까 아마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유 세상에.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세상에. 정상이에요. 네.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정상이야. 축하해. 네, 아주 좋아졌어. 아이 축하한다고 더 좀 이렇게 좀 축하해 좀 한번 해봐. 말고 그냥. 축하해. 그 정도 나를 좀 안아주라고 이렇게 좀 해봐. 아이고 억지. 안아줘야지, 그쵸? 이제 계속해서 둘이 서로 건강하게
해외여행이고 국내 여행이고 자주 다녔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속 둘이 꾸준하게 건강관리하면서 살아야죠. 한때는 혈당 수치가 300에서 400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당뇨가 심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나이보다 더 젊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한창 아버지 손길이 필요한 나이에 뭐 아버님 떠나보내시고 또 9남매 모두 당뇨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당뇨 합병증 신장염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언니 오빠들도 당뇨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당뇨를 치료하고 건강에 아주 온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기 보니까 예전에는 남편분이랑 생활 패턴이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아내가 달라지면 남편 입장에서는 좀 어리둥절할 수 있고 아까 보니까 조금 안쓰럽기까지 했거든요. 아내분의 뜻을 참 잘 따라주시네요. 그죠? 네, 처음에는 협조가 잘 안 돼서 힘들었는데 제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를 따라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콜레스테롤도 낮아졌죠. 고혈압도 낮아졌죠. 솔직히 아내 잘 만났죠. 네. 그렇죠. 네, 건강으로 따지면 그렇죠. 예. 저는 두 분이 함께 탁구 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네, 탁구 같은 경우에는 30분만 해도 우리 다른 고강도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켓을 이렇게 잡은 팔뿐만 아니라요. 기본 자세인 기마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다리와 몸통의 코어 근육까지 사용하게 되고요. 또 넘어오는 공을 치기 위해서 재빨리 이렇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하체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근육은 넘치는 당을 저장해주는 곡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꾸준히 이렇게 운동해 주시면 뭐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뇨 관리를 하면 할수록 어렵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의 부부는 외국 살면서 기름지고 자극적인 것들을 주로 먹었는데요. 요즘은 혈당을 덜 올리고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식단 위주로 먹고 있어요. 거기에 글루타치온도 따로 챙겨 먹고 있는데 혈당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피로감까지 줄어드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글루타치온이 당뇨랑은 무슨 상관이 있죠? 네, 글루타치온은요 3가지 아미노산인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글루타치온은 주로 우리 몸의 간에서 생성되고요. 체내 다양한 조직과 기관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천연 항산화 물질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당뇨 발생과 진행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인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가 있는 경우 글루타치온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글루타치온이 당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뇨가 있는 사람이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 혈장에 있는 글루타치온 농도가 더 낮은 것은 이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가 있고요. 더불어 글루타치온이 당뇨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사람마다 수치가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체내 글루타치온의 양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인슐린의 분비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글루타치온 역시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이후부터 점점 줄어들다가 60대부터는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심지어 80대가 되면요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체내 글루타치온이 감소하면 당뇨를 비롯한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요. 폐와 신장 기능의 저하, 면역 체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부족한 글루타치온을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도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걸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먹고 있는데요. 제가 예민한 편이 아닌데도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 아까 남편분이랑 같이 이거 드셨던 거 그게 리포점 글루타치온이었구나. 이 리포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진아유 씨 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이팔 청춘에서 배운 게 있는데 알죠. 이게 또 세포막인 척 위장을 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만점 드리겠습니다. 네,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속 세포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글루타치온의 리포점 공법을 더한 게 바로 리포점 글루타치온입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막은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철통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포막의 인지질 성분이 자신과 성질이나 구조가 다른 물질은 침입자로 인식해서 튕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지질은요, 기름과 친한 친유성을 띠는데 글루타치온은 물과 친한 친수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을 뚫고 세포막까지 흡수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게 바로 리포점 글루타치온인데요. 세포 친화적인 리포점 공법으로 글루타치온이 세포 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체내에 더 잘 흡수될 수 있게 한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파란 공을 글루타치온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게 글루타치온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부분에 이 인지질 구조를 이룬 리포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루타치온이 이 세포막 안쪽까지 흡수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름과 친한 이 인지질 구조로 감싼 거죠. 이렇게 세포막과 비슷한 척 위장수를 써서 이렇게 흡수율을 높인 게 바로 리포좀 공법입니다. 이 고맙게도 위장술이 딱 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세포 친화적인 성격을 가진 이 리포좀 글루타치온은 세포의 투과율을 높여서요, 흡수에 용이한 건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2주간 이 리포좀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중 글루타치온 농도가 최대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리포점 글루타치온이 이 세포막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모형을 준비해봤습니다. 흰 공을 일반 글루타치온, 노란 공을 리포점 글루타치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림 속 세포막에 어떻게 흡수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일반적인 글루타치온이 세포막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건 붙었네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이렇게 성질이 다른 인지질이 튕겨내서 세포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리포점 글루타치온은 어떨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바로바로 붙네요. 이렇게 세포막 안까지 잘 흡수되는 모습이죠. 이처럼 리포점 글루타치온은 리포점 공법을 활용해서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리포점 글루타치온의 이중 인지질 구조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의 유효 성분이 소화기관에서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리포점 공법이 널리 사용되는 곳이 바로 의학 산업인데요. 연간 약 2,000편 이상의 논문이 출판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항암제에도 리포점 공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삼시세끼 면만 먹으래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면 요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나중에 당뇨가 올까 봐 걱정을 하는데 이 리포점 글루타치온이 도움이 될까요? 네, 이 리포점 글루타치온이 어떻게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빨간 호스를 혈관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안에 철가루를 혈관에 떠도는 당, 자석을 이 리포점 글루타치온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관 속을 살펴보면요, 이 세포가 활용하지 못하고 남은 혈당들이 이 끈적해진 혈액 속에 쌓여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당들이 혈관을 통해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합병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포좀 글루타치온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그 찌꺼기가 막 이렇게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혈관 속의 당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줘서요. 이 혈액순환은 물론이고요.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또한 앞서서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의 주 원인이라고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에 따르면요. 글루타치온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비만도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비만이나 이런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글루타치온 수치가 높은 분들의 체중 및 체지방률 감소가 빨랐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당뇨 전 단계라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당뇨 전 단계에도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도움이 될까요? 당뇨는 한 번 생기고 나면 완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글루타치온을 시기적절하게 피하 주사할 경우 당뇨 전 단계 예방 및 당뇨의 원인이 되는 베타세포의 부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55세 이상의 당뇨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6개월간 글루타치온을 500mg 정부 섭취하게 한 결과 혈중 글루타치온을 증가시켰고요. 이 당화 혈색소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들이 염증에 의해서 파괴되면 생기는 게 바로 당뇨병인데요. 이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바로 활성산소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입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매일 1260mg 경구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켰고요. 사이토카인 수치 조절 기능에도 도움을 준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당뇨 있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질환이 또 있는데요. 제3형 당뇨라는 별명을 가진 이 질환은 뭘까요? 뇌졸중. 뇌졸중. 뭐지? 비만. 비만. 정답은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 치매한테 그런 별명이 있다는 거는 뭐 금시초문인데. 왜입니까? 네, 알츠하이머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로 알려진 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인데요. 우리 몸에는 혈당 조절 역할을 끝낸 인슐린을 분해하는 인슐린 분해 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슐린 분해 효소는요, 인슐린만 분해하는 게 아니라 베타 아밀로이드도 분해할 수가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몸속 인슐린 분해 효소는 인슐린 분해한테만 집중하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분해되지 못한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계속 축적이 되면 치매의 위험도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3형 당뇨라는 별명까지 붙게 된 겁니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뇨가 말썽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당뇨가 있는 경우 이 혈당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요, 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은요 1.5배에서 2배. 혈관성 치매의 위험은 2배에서 3배까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루타치온 섭취가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경도 인지 장애와 치매 초기 뇌의 해마를 분석한 결과 정상 노인 뇌의 해마에 비해 글루타치온 수치가 낮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물이 담긴 비커를 글루타치온이 부족한 뇌, 물과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함께 담긴 비커를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뇌라고 가정하고요. 검붉은 액체를 염증 물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루타치온이 부족한 뇌에 염증 물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곳곳에 염증 물질이 퍼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뇌는 어떨까요? 와, 그대로네. 염증 물질이 들어와도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항산화 물질인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가족력 때문에 당뇨에 대해서 반쯤은 포기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저랑 나이도 같고 가족력도 있는 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다니까 저도 다시 관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미순 씨가 하신 대로 열심히 좀 해봤거든요. 공복에?
아유, 187. 정말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요. 해야 되겠고요. 할 거고요. 아우. 건강 관리 잘해서 그냥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려고. 아까 똑같은 식단이에요. 맞아요. 그죠? 똑같이 드시네요. 아주 뭐 이것도 소스 없이. 소스 없이 네. 정말 건강식이다. 먹다 보면 맛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발시합도. 저거 많이 아플 텐데. 계단 오르기 너무 힘든데요. 자,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2주 후. 와, 많이 떨어졌네요. 우와. 야, 평소에 공복 혈당이 187이었는데 2주간 노력하신 후에 147까지 낮춰졌습니다. 네, 저도 혈당제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이렇게 당뇨 관리가 어려운 게요. 이 좋은 거 챙겨 먹는다고 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뭐 꾸준히 운동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노력하시면요. 합병증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좀 가져왔거든요. 리포존 글루타치온도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흡수율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경구 섭취, 그러니까 즉 입을 통해서 직접 삼키는 경우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위산과 담즙산에 의해서 일부 분해가 됩니다. 체내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섭취 방법이 하나 있는데 구강 점막을 통해서 흡수시키는 방법인데요. 필름 형태의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구강 점막, 즉 입천장에 붙여서 흡수하게 되면 소화효소 등으로 인해서 소실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구강 점막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빠르게 흡수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강 점막 섭취 시에 경구 섭취와 비교해서 흡수율이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죄송한데 아까서부터 서미순 씨한테 귓속말로 옆에 분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요. CG 처리한 것처럼 피부가 너무 좋아서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봤어요. 좋은 건 같이 들어야죠.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평소에 세안만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세안 안 합니까? 그렇죠, 다. 저희 다 씻습니다. 그럼요, 다 세안하죠. 얼마 전부터 피부에 좋다고 해서 글루타치온 앰플을 바르고 있는데 이것도 발라. 저한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도움되는 건 맞죠? 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요. 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게 바로 피부인데요. 이 나이를 숨길 수 없는 단서가 바로 피부의 나이테, 주름입니다. 그런데 이 주름 개선에도 이 글루타치온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20세에서 50세 여성을 대상으로요. 글루타치온을 꾸준하게 섭취하게 했더니 멜라닌 지수와 주름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또 피부 탄력이 증가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리포존 글루타치온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리포존 글루타치온은요,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별다른 부작용은 없어요. 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또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포존 글루타치온과 함께 섭취 시 시너지를 내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아미노산의 일종인 L시스테인, 밀크시슬, 비타민 E, 리포존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요, 혈당 감소 및 당뇨 합병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